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2020년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놓고 이번 주에 예상되는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그 다음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인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두 가지죠. 우선 첫 번째가 변종 코로나인데요. 이게 이제 남아공에서 영국으로 건너왔던 사람에 의해서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등 수많은 유럽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중동이나 아시아, 호주, 북미까지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변종 코로나에는 원래 이제 전염력이 기존 코로나보다 한 70% 정도 더 강하다고 알려졌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70%까지는 아니고 한 56% 정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더 독성이 강한 건 아니라고 해요. 전염력만 더 강한 건데, 이거는 바이러스가 숙주가 죽어버리면은 바이러스도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숙주에게 치명적이 되지 않도록 독성이 아니라 전염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덕분에 다행히 백신을 무력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 중입니다. 그래서 화이자와 모더나 등도 백신 효능 시험을 들어갔고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마도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백신의 개발사 측은 모두 이게 백신이 변종 코로나에도 효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내년 초에 2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을 할 예정이고, 미국은 일단 연내 2천만 명 지금 목표 중이죠. 그리고 내년 5월까지는 2억 명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다 지날 때쯤이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희망자는 아마 다 백신 접종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모더나와 화이자만 FDA의 승인을 얻었죠.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내년 1월 중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확진자 증가세는 그래프상으로는 살짝 꺾였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크리스마스의 영향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이고, 크리스마스랑 그 이브까지 전후해서 검사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살짝 꺾였는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연휴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산세는 아직은 꺾였다고 함부로 말하기 힘들고 여전히 강세라고 보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변종 코로나의 전파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백신의 효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신이 변종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파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기존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백신만 잘 듣는다면 현재 백신의 접종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 이 변종 코로나의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엄청나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백신이 잘 들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두 번째 뉴스는 부양책이죠.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성인 기준 600달러인 직접 지급액을 2,000달러로 늘리고, 그리고 이해 집단들에게 돈이 돌아갈 가능성이 큰 불필요한 대외 지출은 삭제하라고 지금 다시 의회로 부양책을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2,000달러로 올리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대외 지출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중이고, 그래서 현재 이런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에 통과될지 안 될지 조금 오리무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만약 이날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의회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연내에는 부양책 소식이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가에 단기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단 내년에는 결국 이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은 물론이고 1조 달러가 넘는 새로운 부양책 등도 결국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악재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소식에 의해서 또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주식 테슬라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지난주 목요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의 선물을 받았죠. S&P 편입했던 날, 이날의 가격을 제외하고는 이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니까 이날의 가격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인 661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S&P 편입하고 난 이후에 강한 조정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사실상 거의 빗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저번 주까지의 상황으로는. 조정이 장중에는 좀 있었지만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종가상으로는 그거를 다 말아 올리면서 장이 끝이 났어요. 이 이틀간 그런 형세였죠.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강한 조정은 없었다고 보는 게 현재까지는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급격한 가격 변동은 없지 않을까 하고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상단으로는 이제 전고점인 695 그리고 한 670, 80부터 아마 저항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한 저항선으로 해서 그거를 뚫고 올라가기는 아마 연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방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강력한 지지선이 돼주었던 한 615에서 630 사이 요 정도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또다시 강력하게 주가를 지지해줄 그런 새로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 670, 90 이 정도를 저항선으로 그리고 한 615에서 30 이 정도를 지지선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횡보를 하는 그런 기간 조정을 거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일 뿐이고 주가는 이런 개인의 예상과는 언제든지 아무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예측은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주가의 재상승은 저는 이제 내년 초 정도부터로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일주일 길어야 2주일 정도 기간 조정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초에 이제 주가를 다시 올릴 만한 소재로 첫 번째로는 기가 샹하이의 모델 Y 양산이 있겠죠. 지금 이미 모델 Y 양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기가 샹하이 안에 이미 수백 대의 모델 Y가 만들어져서 주차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내년 초부터 양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내년 1월부터 바로 모델 Y가 공식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모델 Y가 있는 가족형 SUV 세그먼트는 모델 3보다도 훨씬 인기가 더 큰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모델 Y의 판매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큰 방아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분기 차량 인도량이죠. 지금 2020년에 50만 대 파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달성하려면 지금 18만 1000대 이상의 차량을 4분기에 납품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분기에 차량 인도량 발표가 1월 4일에 있습니다. 이때 4분기에 18만 1000대 이상 판매를 하느냐, 그래서 2020년 목표인 50만 대를 달성하느냐가 사람들의 지금 관심거리인데 지금 시장 예측치는 4분기에 17만 대 한 중반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수천 대 이상 더 팔아서 4분기에 18만 대를 넘겨서 팔아야지만 2020년 목표인 50만 대를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고 이렇게 시장 예측치를 계속 뛰어넘는 판매량을 보이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기관 투자자들도 목표 주가를 더 올리고 더 많은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의 테슬라는 꿈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증명시켜 주는 게 바로 이번 4분기 인도량 발표가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50만 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인 거를 수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가장 최근에 직원들에게 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간단히만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50만 대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다. 단 이거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비평가들은 2020년에 우리의 목표인 50만 대는 불가능이라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지금 최대한 PDI를 더 개선하지 않고도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여기서 PDI란 거는 배송 전 검사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최대한 여기에 달라붙어 주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DI를 뭐 더 대충 하고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무슨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순수하게 인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에게 연말에 최대한 이 PDI 참여해 주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인력으로밖에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직원 여러분들이 이번 연휴 기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놀라운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얼마 전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50만 대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언급을 했다는 거는 아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확실하게 이제 종지부를 찍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연말에 나와서 배송 전 마지막 검사 등을 하는데 좀 힘을 보태달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저는 1월 4일날 발표하는 4분기 인도량 발표 때 18만 1000대 이상 인도를 해서 2020년 목표였던 5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뭐 샹하이 모델 Y 양산 시작이라든지 그리고 2020년 목표량 달성 이런 이정표들로 인해서 또 한 번 1월 초 중반부터 주가가 다시 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 쉬거나 조기 종료 없이 풀 개장입니다. 마지막 주는 보통 이제 세금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리밸런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의 가치와 아무 상관없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주식의 가치와 상관없는 변동성은 아무 의미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토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즐기고.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네, 마지막 주 그래도 제 예상보다 더 좋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주도 뭐 저는 계속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주말 조금 더 즐기시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